네, 안녕하세요. 바뀌는 입시 기회가 보인다. 서영고 소송 한편 25학년도 전형 계획안 분석. 이번에는 역시 인기 많은 학교죠. 고려대 학교 편입니다. 자, 제가 연세대 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려대 학교를 노리거나 원하는 학생들도 한번 연세대 편이라든지 또 서울대 편 그리고 성균관대 편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입니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바뀐 것들. 표에서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를 했죠. 인문 자연 각각 19명, 45명 이렇게 좀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폭 인원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 조금이긴 하지만 좀 변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추천 인원이 각 고등학교별 재학생의 고3 재학생 중에서 4%였는데 이게 12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0명이 넘는 학교일 때는 좀 손해를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명일 때 보시면 300명일 때 4%면 12명이죠. 그럼 350명이면 4%였을 때의 인원보다는 12명이 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이게 추천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들 중에서 300명을 넘는 학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이제 200에서 250명 사이쯤 그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12명이라는 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실은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인원이 조금 소폭 증가를 했다. 단 근데 이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이 도전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입결이 오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일반고에서 추천 인원을 저를 꽉 채워서 추천을 다 주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고3 인원만 가지고 추천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 12명을 다 채운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거 변화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가할 때 이거 이제 변동사항은 아니지만 평가할 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하고 서류를 이 전형에서는 같이 본다인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학교 추천 전형은 분명히 교과 전형이긴 한데요. 항상 여기서 간과하는 게 이 전형을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서류 20%라고 적혀 있는 거 표에서 보이시나요? 근데 이 20%가 실제로 20%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고대 입학처에서 직접 내놓은 입학 전형 계획안에도 적혀 있지만 서류는 학생부 종합평가,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이긴 한데 사실 이런 거죠. 추천을 학교에서 받아서 고대를 쓸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내신은 일반고 기준은 당연히 1점대 초중반에 정도 될 거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1점대인 학생들끼리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갈라지는 게 학생부 종합 정성평가에 의해서 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을 지원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내신이 높으니까 붙겠지 로만 가지고 지원했을 때는 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당연히 비교과 포함해서 전체적인 학생부의 정상평가까지 들어가는 게 20%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 반영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이 2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거의 학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같은 경우도 낮은 최저가 아니죠. 낮은 최저가 아닙니다. 인문 자연 각각 이제 3합 7로 최저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의 경우에는 탐구가 4탐, 과탐 다 되는 게 아니라 과탐만 가지고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거 참고하셔야지 되고요.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과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중요한 게 최저에서 탐구가 2과목입니다. 2과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탐구를 하나만 가지고 최저를 맞출 때 하고 2개를 가지고 맞출 때 하고는 꽤 생각보다 좀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탐구 2개를 가지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보다 적은 변화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천 전형 쓰는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이제 보시면 추천 전형하고 학업 우수 학종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요게 연세대학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추천받은 학생들이 학종 하나 같이 쓸 수가, 활동 우수형을 쓸 수가 없었는데 고대도 마찬가지로 학교 추천을 받으면은 학업 우수형을 지원할 수가 없다. 이거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영재학교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적혀있는 바로는 5학기 이상의 성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진학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또한 참고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학종, 이제 계열적 합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차피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과탐 2개 평균 이거 절사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른다고 전제하고 한 번만 설명하면은 1등급, 3등급을 맞췄다 라고 하면 평균은 2등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등급, 3등급을 맞췄을 때 2.5인데 요거를 볼 때 사실상 3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 뒤를 0.5, 2.5에서 0.5를 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실상 올림설이나 거의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3으로다가 만약에 탐구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상 3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절사를 해주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낮은 최저는 아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업 우수 전형 그리고 계열적 합 전형 두 개의 학종 전형 각각 살펴볼 텐데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대표적인 학종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두 전형에 쓰는 학교의 성격이 굉장히 상이하다, 다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적 합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영재고나 과고나 특목 자사고 이쪽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라는 걸 미리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계열적 합형을 본 학생들이 보통 이제 쓸데없는 좀 희망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계열적 합형으로 봤을 때 같은 학과인데 학업 우수형보다는 계열적 합형 내신 입결이 훨씬 더 낮은데 제가 쓰면 붙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고 출신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썼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붙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논리만 가지고 내신 입결이 낮으니까 나는 계열적 합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열적 합형은 쓰는 친구들이 그 어떤 학교의 성격이 일반고랑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미리 요거 먼저 꼭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면은 뭐가 많이 엄청 줄었죠. 인문 자연 합쳐서 다 많이 줄었는데, 요게 놀랍게도 이 인원이 다 합치면 344명인데 뒤에 나오겠지만 고대 논술이 2학년도부터 부활한다는 거 대략 이제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요 줄어든 인원만큼이 정확하게 논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열적 합형하고 학업 우수형 다 합쳐서 약 344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구나. 그럼 인원이 줄었다는 거,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입결이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우리가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대 이제 학업 우수형 학종 전형에서도 꽤 큰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연대하고 그 계를 같이 하는데요. 연대는 교과에서 면접이 없어졌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 학종에서 면접이 사라지고 서류 100으로만 뽑는데 이제 최저가 있죠. 최저는 동일하게 있는데, 이건 이제 고대 인재 발굴처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이지만 면접으로 어떤 학생을 선발해내는, 변별을 해내는 것보다 해보니까 수능 최저로 변별해내는 게 더 크더라, 이런 거죠. 제가 연대편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 면접이라는 게 있을 때 면접을 다 보러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고대를 쓰는 친구들이면 현실적으로 이런 거죠.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컬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 쓸 거고, 그 다음에 연고대 있을 때 아무래도 선호도가 연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연대가 그 다음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실제로 참여하는 비율이 100명 중에 100%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의 학생은 면접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고 수능 최저까지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5배수로 뽑는다는 게, 단계별로 5배수로 뽑는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 1점 몇 대 1, 2점 몇 대 1 수준이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류로 선발을 하고 최저로 걸러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이 없어졌구나. 근데 있을 때도 좀 쉽게 표현하면 있을 때도 면접이 별로 변별작용을 못했다. 있으나 없으나 였었다. 그래서 그냥 최저 가지고 뽑는 걸로 그렇게 변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전형은 경쟁률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줄었고 그에 따라서 경쟁자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고대를 이제 보험으로 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메디컬 쓰거나 서울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고대를 나중에 이제 보고 면접을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험으로 쓸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좀 소폭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를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또한 낮은 최저가 절대 아닙니다. 인문자연 각각 4합 8이고요. 4합 8인데 아까와 똑같이 최저는 역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과탐만 가지고 최저를 맞춰야 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공,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요 세 계약학과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4합 7이고요. 의예과는 4합 5 높은 최저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두 계열 인문자연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학과들은 전부 과탐 또는 이제 탐구가 하나인데 위에는 과탐이 2개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그거 2개 하면서 4합 5 이거 엄청나게 높은 최저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사실상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최저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에 비해서 바뀌는 점은 단계별 선별이었는데 이제 일괄로 선발한다. 면접이 없어졌구나. 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학교 추천형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내가 추천을 받은 고3 학생이라면 요거 같이 쓸 수는 없겠구나. 쓰려면 추천받고 계열적 합을 쓸 수밖에 없구나 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학종 전형 계열적 합형 또 같이 살펴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 줄었습니다. 인원 줄었고, 근데 이 전형은 역시 면접 아직 살아있고요. 최저 그대로입니다. 최저 없다는 게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열적 합형은 모집 인원이 줄어든 거 이슈 말고는 크게 변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은 학업 우수형은 꽤 많이 뭐가 바뀌었대. 계열적 합형 여기 이제 영재고, 특목 자사고 쓰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 거의 변화가 없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몇 개, 4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고대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죠. 이제 반도체 공학과 SK 하이닉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세대 통신학과 삼성전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 정확히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입니다. 학부. 이 학부는 현대 자동차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 이 학과도 이제 군계약학과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데 상위권 대학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학과인데 사이버 국방학과, 국방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들은 대부분이 정원 외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이제 고대 대표적인 4가지 학과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올해 2025학년도에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서 뜨거운 감자죠. 바로 논술 전형. 고대가 7년 만에 논술 전형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인원 변화라든지 변화 내용이랄 게 없죠. 그냥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그래서 독특한 점은 인문하고 자연은 이제 논술을 볼 때 최저는 이제 궤를 같이 하죠. 둘 다 4합 8입니다. 4합 8인데 역시 자연은 과탐으로 최저를 맞춰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의예는 메디컬은 이제 논술이 없고 이제 약학부만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이제 논술로 선발을 하는데 의예는 없습니다. 의예는 없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모집 요강 같은 걸 보면은 나오는 의예과가 들어갈 자리에 경영이 특이하게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과의 경우엔 최저를 4합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합 5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높은 최저인 거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의예과 정도를 지원하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도 사하보의 최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최저일 텐데 이제 문과 학생들이 저 사하보를 맞추는 학생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정말 여담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 반에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 정시로 고려대학교 경영, 바로 저 고려대학교 경영을 붙어서 간 친구가 정시인데 등급으로 쳤을 때 저 최저를 간신히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최저면은 맞추는 순간 높게만 맞추면 정시로도 이미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형 최저가 과연 그 다음에도 유지가 될지 어떨지, 또는 이과 친구들이 오히려 고려대 경영을 논술을 쓰러 역으로 교차 지원을 할지, 그런 이슈들은 한번 살펴보아야겠으나 여하튼 간에 고려대 경영은 최저가 논술이 별도인데 굉장히 높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시 경쟁력이 탁월하고 저 최저를 맞힐 자신이 있는데 반대로 논술은 조금 약하다라고 느껴지면 오히려 여기용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원서를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고사의 세부 내용은 추후에 이제 모집 요강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논제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7년 전의 것도 참고하겠지만 내년도쯤에 이제 고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이버 국방학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이버 국방학과는 특이하게도 학종하고 특기자를 둘 다 별도로 뽑고요. 정시에서도 또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국방학과 학종하고 이제 특기자 둘 다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당연하달까요? 학과 특성상 인문은 뽑지 않고 자연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전형 방법이나 최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아주 다른 게 별로 없지만 이제 최저가 좀 첫 번째로 다른 게 보이시죠? 이제 특기자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다. 요 일단 차이가 보이실 거고, 두 번째는 두 전형 다 전형 방법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 사라졌다. 요게 좀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다 단계별로 선발을 하는데 단계별로 뽑을 때 선발 배수가 좀 달라요. 학종은 5배수, 특기자는 3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 차이도 단계별 전형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5배수, 3배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면접이 근데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애매한 게 저기 당구장 표시로 기타 항목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기타에 신원조화에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신체검사랑 체력검정을 또 별도로 놓은 것도 재밌는 포인트죠, 사실. 물론 신체검사하고 체력검정은 엄연하게 따지면은 물론 다른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저걸 별도로 여기서는 보겠다고 돼 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군 면접평가라는 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2단계에서 1단계의 80, 1단계 80이니까 결국은 서류를 다시 80을 본다는 거고 기타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안에 20% 안에 군 면접 평가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는 면접이 폐지됐다고 했는데 거긴 또 있으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면접이 많이 줄어드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사이버 국방 학종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 면접 비율이 40%였었습니다. 40%였었는데 이게 기타로 바뀌면서 20%로 줄었고 그 안에 이제 군 면접이 들어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죠. 반대로 서류는 이제 60% 반영하던 거를 이제 80% 정도로 조금 늘어났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전형이 근데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1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 기타 20%가 실제 20%가 아니라 그것보다 실제로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형의 특성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가 4합 7 낮은 최저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 맞출 수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도 사실 5명이니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사이버 국방 특기자나 학종이나 둘 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배수만 3배수냐 5배수냐 이 차이만 있기 때문에 제가 굵은 글씨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배수만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 특기자는 최저가 없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사이버 국방학과가 정확하게 어떤 학과냐라고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 전형 계획안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는 국방부 후원하에 계획하에 그리고 계약하에 설치되어 있는 계약학과이고요. 정원외로 선발합니다. 뭐 정원외냐 내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방부랑 계약이 돼 있대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졸업하고 나면은 사이버 사령부나 사이버 국방 유관기관에서 일을 하고 이제 7년간 이제 장교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좋은 점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 진학하면은 본인이 소속하고 성명 같은 거를 이제 밝힐 수 없다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비고하고 비고란 좀 설명을 하나 좀 드릴 게 좀 있는데, 최저가 저게 소폭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수 0 과 하나 4합7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2과목이었어요. 2과목이었는데 여기 1과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소폭이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소폭은 아니겠죠. 그래서 2개에서 1개로 참고로 저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구나.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마 이에 해당되는 학생은 별로 없겠지만 만 16세 이상, 그 다음에 23세 이하인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다. 그런 특수한 학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군계학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상 이렇게 나이 제한이 보통 걸려 있죠. 사관학교들도 대부분이 나이 제한이 걸려 있고, 뭐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좀 폭이 큽니다만 어쨌든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정시입니다. 정시. 자, 고려대학교 정시 2가지 전형이 있죠. 일반하고 교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24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도 드디어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함께 보는 전형이 생겼죠. 그게 바로 교과 우수 전형입니다. 요게 이제 25학년도에도 유지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 뭐 소폭이지만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일반형 조금 늘어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시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 학생부에 있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모집 요강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요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것 또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는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래에 있습니다만 수능 80 그리고 교과 20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시 100%로 그냥 깔끔하게 선발을 하는데, 단 연대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의대도 여기서 인적성 면접을 봅니다. 인적성 면접을 보는데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이 10%로 비율로 들어가는데 고대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 패스페일, 그러니까 패스하느냐 합격이냐 합불 요소 판단하는 데에만 이 인적성 면접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아니고, 그래서 수능 100으로 뽑되 나중에 면접을 가지고 이제 패스페일을 갈라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버 국방학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80에 기타 20, 아까 전에 잠깐만 전장으로 넘어가서 요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기타 관련된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신원조의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그 다음 군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정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능 전형에서 정시 영역에서 이제 국수영탕 반영 비율 자체는 크게 바뀐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비율은 거의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자연계열하고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만 가지고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확통을 지정을 해두진 않았고 국어 또한 화작, 언매를 지정을 해두진 않았는데, 탐구의 경우에 자연계열하고 사이버 국방을 지원할 때에는 과탐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된다. 이거는 교과 전형, 그러니까 정시 교과 우수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등급별로 감점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영역에서, 정시 전형에서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은 확통, 기하, 미적 모두 가능하다.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사이버 국방학과는 특이하게도 정시인데 정시 전형인데도 최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학 1등급 또는 과학 2과목 모두 1등급. 이게 낮은 최저 아니죠. 거기에다가 그거에다가 국수 0과 4개 합 7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국방학과를 지원할 때에는 수능을 단순히 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는 거라 참고로 꼭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소개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 텐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제 고대를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1, 2, 3등급 안쪽이겠죠. 보통 1, 2등급 안쪽일 텐데 보통은 아무래도 다른 걸 잘 봤는데 영어가 2인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2등급일 때 제가 옆에 표로 써놨죠.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를 비교를 해놨죠. 같은 군에 있는 경쟁학교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놨는데 2등급을 만약에 맞았을 때, 물론 내가 1등급을 맞으면 아예 걱정할 일이 없을 텐데 만약에 2등급을 맞았을 때는 연세대 인문은 6.25, 자연은 5.5 이렇게 쭉 저렇게 감점폭을 써놓은 거예요. 옆에 고대는 어쨌든 다 3점이 감점이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본 건데 가장 적게 감점이 되는 의예과의 경우에도 고대의 감점폭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걸 다 잘 봤는데 영어만 2등급인 학생이 아무래도 지원을 할 때는 연대보다는 고대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기보다는 덜 불리하겠죠. 덜 불리. 그래서 보통은 고대를 아마 지원을 할 텐데, 근데 이게 만약에 3등급을 영어를 맞았다. 딴 건 다 1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는 인문 6.25 감점인데 고대는 6점 감점이니까 여전히 3등급이어도 연대로 지원했을 때 감점이 조금 더 큽니다. 다만 자연일 경우에는 3일 때 연대보다는 아무래도 고대가 더 감점이 좀 더 크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연세는 2등급이고 고대는 3등급으로 이렇게 비교한 거니까 동등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고대의 저 3점은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한데 보통 고대를 쓰는 학생들은 연대하고 같이 놓고 고민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하고 저렇게 비교한 표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4등급 이상, 요거는 연대편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4등급 이상 맞으면은 정시든 수시에서든 어디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해서 고대, 수시와 정시 모두 마무리 하겠고요. 아울러서 연대편, 서울대편, 성대편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좀 더 지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